자, 박찬종 전 의원님 연결 혹시 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요즘 저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제 새벽에 좀 잠이 좀 편하게 잘만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건강한 모습으로 늘 저희들 곁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원로 의원님이 계셔야 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좋은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예, 저는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됐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 이것부터 드려볼게요. 예. 계엄 문제부터 먼저 여쭤볼 텐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명을 했는데요. 그때 예.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달 1일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재차 강도 높게 제기를 했는데요. 예. 이후에 김민석 최고위원, 천준호 의원, 박선원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예. 이 상황, 민주당의 이 발언, 이재명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마디로 혹세무민입니다. 혹세무민. 예. 혹세무민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네자로 되어 있는데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건데, 이 혹세무민의 극치에 이 계엄 선포 준비까지 하고 있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계엄 선포 조건이라는 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태가 생겼을 때 경찰력으로는 어떤 지역의 그 공간에 공안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부득이 군을 동원하는 조치를 우리가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그 도대체 언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무슨 사유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재명 본인과 이 강경파들은 이 계엄 문제를 제기하는데 치밀한 계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치밀한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계산이 있군요. 예. 예. 우선 첫째로 10월 말에서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의 재판, 이 선고가 예정돼 있죠. 예.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위정교사 사건인데, 이 재판의 결과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선제적 포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선제적 포격.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주체는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유리불리 어느 사태에도 계엄령을 발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제 포격을 했는데, 그 유리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에 무죄가 되거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이 벌금형이 선고돼 가지고 그의 공직 취임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이런 아주 유리한 이 판결이 났을 때 이에 반발하는 자유우파 세력의 거친 항의가 소요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윤 대통령이 이게 기회다 싶어서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그 사람도 말 중에 이런 말까지 했지요. 예. 이재명이가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기들에게 최유리한 판결이 났을 때 반대편에 선 윤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는 계엄령을 선포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이재명에게 최불리한 판결, 예를 들면 이 위정교사 사건은 유죄고 그리고 징역형이고, 나아가 사실은 그 위정교사가 인정되면 대륙국회나 영미법 개통의 취지로 봐갖고는 이게 아주 사법 방해의 극치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법정 구속을 해야 돼. 그 하나만 갖고도. 예. 유창원 부장판사가 영장 기각할 때도 이게 위정교사만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는 사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 판사들이 그게 유죄로 인정되면 법정 구속해야지요. 그리고 공직선거 위반도 그게 100만 원 이하로 내려질 수가 없지요. 그 내용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재명에게 최불리한 판결이 났을 때 개딸들을 비롯한 그게 강경 지지파가 광화문을 점거하고 이렇게 해서 소요를 일으킬 때 그때 윤 대통령이 이게 기회다 싶어서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라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사전 선제적 제압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 그게 곁들여 가지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 자격이 박탈되는 그 유죄형이 선고되면 이것은 검찰이 허위 사실을 조작해갖고 기소했고 그렇게 되면 법원이 이 허위 사실을 받아들이는 꼴이 되니 이것은 민심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그 해당 재판부에 대한 협박을 했거든. 그 끝에 지금 이제 계엄 선포 얘기까지 나왔다. 따라서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협박이고 좁히면 두 재판부에 대한 협박이고 동시에 이것은 검찰을 겁박하는 일이다. 그래야 개딸과 강경 세력들이 응집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혹세무민이 극치에 이르렀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 또는 불리한 판결 그 어느 쪽에도 소요 사태가 가령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경찰력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고 여기에 군대를 동원해가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심까지도 윤 대통령 그런 지나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오늘의 자유우파의 속성이고 그 조직력이고 그 자유우파의 민심이 그러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 의원과 이재명 측 주로 친명계한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한테 아니 그러면 계엄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계엄령을 제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민석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 문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예 뭐 구체적 근거는 없고 박 정부 때 기무사 계엄 문건에 거기에 다 있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하하 참 기가 찰 일인데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느닷없이 아니 뭐 좀 거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작적으로 그 해외 순방 중에 그 검찰 당국에다가 수사 지휘를 명령했어요. 예. 2016년 연말에서부터 2017년 초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그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 광화문이 이게 좌파에서 완전히 장악되고 이렇게 소란스러울 이럴 때 박근혜 정부의 핵심에서 계엄을 선포할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 문건이 발견됐다. 이래갖고 안보실장 였던 사람은 국방장관 한민구 등이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수십 명이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무사령관 이재수 중장이 끝내는 스스로 그게 수갑차고 연행되는 그 모습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 치욕에 이기지 못해갖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이런 사건인데 그때 이 수사 결과로 아무도 구속된 사람이 없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없는데 다만 국방부에 군의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네. 군대라고 하는 게 그냥 맨날 훈련만 하고 대기 상태에 있고 그런 건 아니지요. 가령 이게 소요 상태가 나서 대통령 권한에 따르는 계엄이 선포됐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건 교본이 있어요. 지금도 국방부에 그 교본이 있는 겁니다. 육군본부에도 있고 합참에도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교본을 어떻게 어깨너머로 들여다보고 이거 그 당시에 이게 계엄을 준비했구나.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게
귀가 얇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그 귀에 들어가지고 이런 소란 행위를 했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유죄 판결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국방부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군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그거는 어떤 정권이 왜 바뀌든지 간에 그는 일종의 예규로 이 보존되어 있는 이 서류를 가지고 계엄을 준비하고 계엄 수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혹세무민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법이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좌파 언론 중에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로 이름난 무슨 소리, 무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런 사실이 보도됐다. 그러니까 그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첨당동의 카페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야밤에 술 파티 했다고 김의겸 의원이 폭로한 사건. 이제 이런 류의 것을 끄집어내갖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국회의원의 본분을 벗어난 일이지, 한마디로. 네. 자, 먼저 이제 계엄 문제를 여쭤봤는데요. 좀 네. 현안이 되고 있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상직의 문재인 사위 서창호 씨 특혜 취업 문제도 논란이 되는 와중에 최근에 네. 문다의 계좌에 문칫돈이 들어간 사실까지 확인이 되고 제주별장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예. 이런 이제 아주 여러 가지 혐의가 의심스러운 이런 행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사과를 하거나 공개 입장 표명을 현재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대통령 지낸 사람, 전직 국가 원수인 사람으로서 신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아무나 대통령이 됩니까? 아무나 국가 원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자신 본인과 본인을 둘러싼 가족들의 문제가 이게 수개월째 이게 뉴스에 보도돼가 국민이 짜증스럽고 분개하고 이런 심정에 빠져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사과해야지요. 사과도 그냥 해야 할 게 아니라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사법 처리는 구체적 증거가 나와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그 단계에 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허앵카가 말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지요. 우선은 사위 서창호가 그 일사항공 이상직의 소유인 일사항공이 특채돼가지고 그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졌다. 이거 뇌물죄에 해당하는 게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직이라는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유착된 게 있다고 나는 봐요.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된지는 아마 검찰이 밝힐 텐데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때 이상직 씨는 아니다, 나는 장관을 희망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 국회의원을 한번 한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 그 국회를 지나고 난 다음에 업무상 횡령죄인가 이런 걸로 징역형을 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관은 청문회에 걸린다. 그러니까 청문회와 관계없는 중진공 이사장을 맡아라 하는데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게 굉장한 자립지다. 네. 그 직원이 3,000명쯤 되고 말이야. 네. 뭐 주물르는 예산이 뭐 조 단위인데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을 시킨데 그 중진공 이사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등 그 국영기업체 임직원 그 선발 최종 협의체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게 의장이 돼 갖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도 중진공 이사장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국회의원 공천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이상직과 문재인의 유착관계 이게 아마 검찰이 지금 퍼즐 증거와 증거를 맞추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다혜 딸과 관계돼 갖고 5천만 원 뭉칫 돈이 보재기에 싸가지고 김정수 여사 친구에게 주어지고 그 친구가 뭐 주었다. 5천만 원 현찰을 보재기에 싸서 그것을 주고받고 한 경험이 우리 국민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알 수 없지요. 허앵카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저는 5천만 원 현금으로 일단 가져본 적이 없어서요. 구경도 못했어요? 예, 그냥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문재인 일가의 기준으로는 허앵카도 천민이네, 천민. 천민이 불가촉 천민이요. 천민. 네. 그러니까 그런 뭉치돈이 왔다 갔다. 여기에도 범죄 혐의가 물씬 나고, 그 다음에 김정수 여사가 타지마할에 갈 때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이 침묵하면 안 된다. 더더구나 울산시장 문제적 선거 사건은 그게 이제 2심 판결도 곧 대비되어 있는데, 한병도 그 다음에 황운하에 대해서는 실형 3년이 선고된 사건에 네. 아니 그 대통령이 관련이지, 대통령이 관련 없다 하면 소도 웃을 일이지. 그리고 월성 원전 3, 4호기 그 중단 사태도 대통령이 직접 명령한 거, 그 다음에 동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에 의해서, 그 다음에 탈북 어민 둘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판문점에서 넘겨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자신이 다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침묵을 지키고 윤건영 등 거의 최측근 의원들만 내세워가지고 그때마다 이게 말이지 정치 공작이고 그 보복 수사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이게 참 내가 이 단어 쓰기가 그런데 이거 야비하지 않나? 야비한 인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런 공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뭐 형사 사건은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퍼즐을 맞추다 보면 증거 부족해서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득이 기소가 되면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쓴 이 회고록이 제목이 운명이라면서요? 예,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이 그리고 허앵카가 읽어봤습니까? 저는 다는 읽어보진 않고요. 요약본만 조금 봤습니다. 나는 전직 대통령들이 쓰는 그 회고록은 일체 보지를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얘기 한번 하기로 하고. 예. 저가 이 남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결국은 불명예스러운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기록됐다. 이게 우리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6공화국 이래에 그 직전 5공화국에서도 전두환 대통령은 이게 백담사도 2년 갔다 왔다, 감옥에도 2년 갔다 왔다 이랬지요. 그 6공화국 들어서서 노태우 대통령 이래에 노태우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 오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말년에 자식 문제 때문에 결국 소용돌이에 빠져가 해당 정당에서 탈당하라는 고조를 받고 탈당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박영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부정비리 혐의로 오랫동안 감옥 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차례가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이게 불행한 대통령으로 이게 낙인 찍혀지게 됐다. 이걸 저는 역사 이행의 법칙, 그러니까 동일 현상의 역사 이행의 법칙, 약식해서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역사 이행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로 낙인 찍혀지는 이 동일한 현상이 6공화국, 5공화국 이래에 꾸준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이행되고 있다. 그 역사 이행의 법칙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돼가지고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참 불행하다. 이 얘기 끝에. 그러면 이 사태를 그러면 검찰 수사에 맡겨서 수사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에 맡겨지지 않고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뭔가 하면 우선 김정숙 여사의 그 타지마할 행차에 대통령 전용기 띄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거 전용기 그게 뭐 공식 행사 허황후 그 무슨 그 기념 행사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표고, 그게 난데없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끼어가 갔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는데, 결국 그 목적지가 타지마할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허황후 이러니까 또 허앵카고
이 성이 같네, 허씨. 아니 저희 저 선조입니다.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김수로 왕과 허왕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 김정숙 여사가 그런 뭐 특별 수행원을 안 갔다고 한다면 타지말에 가기 위해서 대통령 전역에 안 띄웠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적인 사적인 거동에 이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의 재산이다. 이걸 예규가 내부적으로 아마 있다고 보는데 저는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이게 타지마을 가던데 비행기 띄운 건 대통령이 승낙했기 때문이니까 이 부부가 연대해서 타지마을에 갔다 온 그 비행기 운용 비용 약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거 배상을 하도록 감사원이 조치해야 된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겠지요? 예. 그러니까 국가 재산이다 이거야. 전용기가 예. 아무나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그것은 오로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의 공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가족의 사적 목적에 공여되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다. 그 비용은 물어내야 된다. 제가 말이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비로소 한 일인데 미국의 그 대통령 전용기가 그때도 전복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전복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그 전용기 운용 규정을 보면 그건 반드시 대통령이 공무에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때는 그 비용을 내야 된다. 그 사적인 용도라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사적으로 뭐 특정의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방 뭐 시카고를 간다든지 LA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신분상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은 그게 그 경호 경비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전용기를 탈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그 대통령 개인이 물어야 된다. 이번에 바이든이 그 대통령 도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시카고에서 열렸던 전당대회에 가서 연설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 타지마을에 김정숙 여사가 비행기 타고 온 거하고 대비해갖고 그것도 분명히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거든.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 후보 확정하는 전당대회가 시카고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시카고 굉장히 아마 한 3시간은 걸려야 될 거예요, 비행기로. 거기에 대통령 전기를 타고 왔다. 아, 저거 돈 물겠구나. 그게 미국의 예견인데 그 좋은 거는 우리가 본받아야죠. 감사원은 당장 그 감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조사했어. 그건 당연히 물어내라고 해야 돼. 그게. 그게 대한민국 법치국가임을 확인하고 이 이후에 대통령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걸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첫째고 예. 둘째로는 문다혜 일가 자녀하고 이혼하기 전에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다혜 일가가 청와대에 들어가 부모와 같이 생활했지 않습니까? 예, 관제에 살았죠. 그 관제라는 게 관자입니다. 네. 관저지요. 예.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한 거주지 역할을 하니까 네. 이 경우에 대통령과 부인 그리고 독립생계를 아직 하지 않는 미성년 자녀 이런 경우만 청와대에 들어가서 자고 거기에 국가가 지급하는 예산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출가한 자녀가 그 손자인지 손녀까지 데리고 거기에서 대통령인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고 밥을 먹었다. 그 부분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부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감사원이 조사해서 그 부분 대통령이 국가에 배상해야 된다. 여기 곁들여 가지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도 이런 짓을 했어. 아. 그 대법원장 이제 지명대가 임명됐는데 그 대법원장 공간이 한남동에 있는데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리모델링을 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약 5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때에
추가 비용으로 마당에 자기의 어린 손자의 놀이터 시설을 모래밭을 만들고 뭐 이렇게 그네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했다. 그리고 그게 입주할 때에 아들 부부와 손자가 같이 대법원장 공간에 들어가서 공동 생활을 했다. 아들이 독립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현직 판사입니다. 네. 그리고 며느리가 현재 돈 잘 버는 법무법인에 속한 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우리 아들 부부가 무슨 아파트 당첨됐는데 그게 입주할 때까지 여기 살았다 이런데 그 입주할 때까지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그 개인 사저도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자리에 앉는 사람이 이렇게 정신머리가 빠졌는데 이게 같은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닮은 꼴인 것 같아. 예. 지금 이것도 나는 감사원장이 감사권 발동해갖고 그 부분,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시의 그 공간을 이와 같이 불법으로 그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생긴 그 비용을 부가로 징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감사원이여 분발하라. 감사원이여 분발하라. 예. 예. 감사원한테 오늘 세 가지 과제를 주셨네요. 타지마을 관련된 비용 문제, 문다혜가 관저에서 살았던 문제, 그리고 김명수 그 자녀들이 또는 그걸 뭐 자녀들이 손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쓸 것까지 비용 들었던 그런 문제까지도 감사원 과제를 주셨네요. 아니 예. 그 해야 국민들이 속이 좀 풀릴 거 아이가. 예. 아, 감사원장 저 이름을 잘 모르는데 누구신지. 예. 아이고 이 국민 가슴 답답한 거 좀 풀어줘요, 감사원장님. 예. 예, 부탁합니다. 예. 감사원장님 듣고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거 좀 새겨 듣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직 의원 말을 듣겠나 이 사람들이? 예. 일단 전직 의원 말. 들을 거 좀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문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예. 지난달 29일에 헌재에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정섭 검사는 탄핵 소추가 됐는데 지금 4명의 검사들이 지금 탄핵 소추가 발의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정섭 검사의 탄핵 기각이 미치는 영향, 특히 이제 예. 이 4명의 검사 탄핵에 미칠 영향,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이정섭 그 검사가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지휘 라인의 실무적 책임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탄핵해가지고 이렇게 결의를 해서 헌법재판소 협의됐는데 저는 이게 기각됐다는 뉴스를 첫 일보를 듣고 이 중에 한두 명은 그게 탄핵 찬성했을 것이다. 왜 그러니까 문재인 때 임명된 그 심판관도 그 몇 명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원 일치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합당한 행위가 없다. 뭐 자세히 말할 것 없이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이정섭 검사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그러니까 처가 골프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골프장에 예약 편의를 받았다. 처가집 골프장의 사위가 예약 편의 받는 거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터무니없는 걸 걸어가지고 이게 탄핵 사유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기니까 거기에 뭐 친 이재명 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기각한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대표와 그 강경파들이 아주 야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수원지검에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실무 책임자를
쫓아내려고 했느냐. 이건 마치 도둑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경찰관을 거꾸로 돌아서 가지고 적반하장,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그 경찰관 발목을 휘저가지고 휘청 넘어지게 한 이런 꼴이다. 그런데 휘청 넘어졌던 경찰관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도둑이야 하고 이게 추적하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야비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의 검사, 박상용 검사를 필두로 4명의 검사도 전부 이재명 사건 수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대표적으로 박상용 검사가 그 수원지검 그 수사 라인에 있었죠. 그러니까 네. 바로 이정섭 검사 팀에 있었던 검사인데, 거기 가기 전에 울산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검사장이야 검사들이 어느 날 회식을 검찰청 군에서 하고 술도 좀 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헤어질 때 박상용 검사는 민원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변을 넣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한자로 써야 됩니까? 대변이라고? 그런가요? 똥이라고 해야 되나요? 똥이라고 해야지, 똥. 그걸 한자로 표현할 때는 대변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똥을 쌌다. 그게 탄핵 사유예요.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허무맹랑하고, 가사 그것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징계 사유에 해당할 따름인데 그런 일이 일체 없다. 그러니까 지금 4명의 검사들을 이게 탄핵 발의를 해가지고 법사위에서 망신 주기 위해서 청문회를 한번 했는데 전원이 불참했다 그래요. 네. 그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4명의 탄핵 발의했지만 본회의장에까지 끌고 가고 그 결의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하리라고 보는데, 못하리라고. 네. 못하리다, 못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그러니까 제 심정은 그래요. 이재명 대표 강경파에게 어디 해봐라, 또 해봐라. 해봐야 지금 그 이정섭 사례가 있다.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다 기각되지. 그리고 어디 해봐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강경파들이 이게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가 하면 수원지검의 검사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박범계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이게 위원장이 된 검찰의 조작사건 진상규명투쟁위원회, 뭐 이름이 긴데 그 예. 위원장이 박범계 전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이고, 그 여러 명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 판결 나기 전에 수원지검 방문해가 검사장 면담 요청하니까 거부하니까 그 현관에 퍼질고 앉았어. 그 민원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수원지검 가보니까 예. 그게 퍼질고 앉아가 법무장관을 진다는 국회의원 퍼질고 앉아가 검사장 나와라, 사건 조작하지 말라, 이 짓들을 했는데 이게 이런 야비하고 품격을 잃은 이런 짓들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드디어 이정섭 그 당시 그 문제된 이정섭 그 검사 결국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서 기각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그 강경파들 민주당에 국회의원입니까? 그냥 이렇게 묻고자 해요. 예. 이 사람들 국회의원이냐고. 국회의원. 예. 국회라고 하는 국회의원인가요? 예.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준 말이거든. 예. 국민 대표자 회의의 의원이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고 좁히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대리인으로 국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꼴을 이게 탄핵 소동, 뭐 검찰 압박, 사법부 압박하는 이 소동을 22대 국회 지금 임기 시작 3개월 됐는데 앞으로 임기 3년 9개월 남은 이 기간 내내 우리 국민들은 이 꼴을 봐야 합니까? 이 꼴을. 이걸 국회라고 그러고 그 속에 이런 강경파들이 국회의원이라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국민 대표자 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3년 9개월을 이대로 기다려야 되느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 예. 정신 차려라 이 말 갖고는 말 들을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개별 소환권도 없고 대통령 국회 해산권도 없으니 3년 9개월 그냥 꼬박 그렇게 또 지내가야 되나? 하나 기대하는 거는 천심이니까 네.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이 범죄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면 조금 상황이 변화 가능성을 좀 한번 보면서요. 또 추후에 이 상황을 한번 진단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아니 그 끝에 지금 이 검사 탄핵과 관련돼 가지고 SNS에 오른 댓글을 내가 봤더니 예. 이 이정섭 검사 기각된 그 댓글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더 매치 유 이재명과 그들 행태가 아드 매치유요? 유. 예. 그게 뭔가 하고 내가 주위 젊은 사람들 물어봤더니 아니 꼽고 예. 더럽고 메스껍고 예. 유치하다. 아더 매치 유. 예. 이런 이 비판을 이재명과 강경파들이 듣고 있다는 거 깨달아라. 아더 매치 유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하드 매치유 새로운 용어 하나 배웠네요. 아니 오래된 것 같아 그게. 아 그렇습니까? 예. 허행하고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예. 용어까지 배우게 해주시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9일에 그 대법원 유지 선고로 교육감직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월 16일 날 보건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예. 이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 10년 교육행정의 부정적 유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도 나오고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뭐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서울시 교육감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 입장이라는 게 뭐 좀 포괄적인 용어인데 이번 조희연 중도 하차를 계기로 해가지고 교육감 선거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건 뭐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하니까 이번 보궐선거는 뭐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 교육감 선거하면 안 됩니다. 폐지하고 교육부총리의 그 휘하에 병렬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교육 내용과 그 시행을 감독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해서 선거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하는 걸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 네. 이 조희연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지금 10년을 재임했지요. 예. 10년, 4년 하고 세 번째 당선돼가 이제 2년째 이게 정교조 해직 교사를 불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 그게 불법 권한을 행사했다 갖고 지금 유죄 판결 받아가 하차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조희연 씨가 이 한신대학교 교수 출신일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노무현 시대에 이 사람이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가 하니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이게 국민 복지를 위해서 이 복지 정책을 이게 광범위하게 국민 전부에게 평등하게 이게 일자리도 만들고 생계비도 지급하고 그 의료비도 공공 의료기관으로부터 다 이게 시술 받도록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시행한 가장 모범적인 대통령이다. 그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5번째인가 4번째라 그래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석유에 따른 수입을 가지고 이걸 그냥 퍼주기 한 거, 그거를 찬양한 사람입니다. 네. 차베스를 찬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좌파 사상에 아주 깊이 물들어 가지고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에 진정 종북 주사파 같아.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교육 현장을 자기 중심으로 그런 이념 교육의 장소로 10년간 서울 교육을 지배했다. 이게 참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말이죠.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가 항상 이게 대북관계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이게 종북 주사파 쪽으로 기울은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 이유가 정교조가 탄생한 이후에 초, 중고 교육을 받은 세대. 그러니까 그 중심에 조희연이가 있다. 초중고 교육을 이념 투쟁의 현장화하는데 10년 동안 이바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쪽으로 편향된 이념 교육을 주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제도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좌파 후보들은 쉽게 단일화하고 뭉쳐요. 그러니까 우파 후보들은 쉽게 단결도 안 되고 뭉치지도 않아요. 그거 일반 시민들은 누가 이 후보인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지 그 누구는 차라리 정당 공천제로 해야 된다 하는데 그야 교육에 정치적 색깔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 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래갖고 아주 낮은 투표율에 이런 식으로 지난날 지내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게 선거제도도 폐지해야 되고 그래 초중고 교육을 이게 지휘 감독을 맡은 별도의 기관과 수장을 교육부 장관이 지금 부총리니까 그 병렬에서 그런 기관을 두고 이게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른바 좌파는 후보를 단일화한다 이러거든요. 예. 그 우파는 지난번에 조전혁, 박선영 그게 지금 교육부 장관 하는 이주호 후보도 끼어들었다가 중간에 그만뒀지만은 이 둘이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표가 분산돼 가지고 그 조희연이가 이게 아주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잖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전혁, 박선영을 제 유튜브에도 출연시켜 가지고 그 교육정책 할 말 다 하고 끝나고 나서 차 마시면서 당신들 반드시 후보 단일화 하라고 각각 일러줬습니다. 근데 안 했어. 이번에도 또 그럴 조짐이 보이는데 이게 이번 교육감 이 재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100억이랍니다. 100억. 그럼 이건 누가 물어야 돼요? 사리를 따져서는 조희연이가 일단 물어야지. 그렇죠? 예. 아니 자기 때문에 유죄 확정 판결받아가 선거했게 됐으니까 그러면 조희연이를 당선시게끔 분열된 그 조전혁과 박선영은 정치 도의상 책임이 없나? 정치 도의상. 그러니까 이게 순리대로 따지면 조희연, 조희연, 조전혁 이게 또 같은 조시네. 박선영 이 세 사람이 연대해서 100억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 이런 현재 감정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우파 후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이게 뭐 모두 지명도도 낮고 이러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할게요. 예. 펜앤마이크가 그 후보들을 초청해서 개별 토론회 그리고 합동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해서 많이 나오는 사람 쪽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라. 이런 조치를 펜앤마이크가 오늘부터 꾸준히 한번 제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탤게요. 예. 어떻게 보태는가 하면 예. 그 토론회가 있게 되면 제 측근들을 한 5명 동원해가 동대문 야구장 근처에서 파는 스포츠 가게에 가가지고 예. 야구 방망이를 각각 한 5개 사서 거기에 글씨를 예. 민심의 소리 예. 단일화하라. 이래가 그 토론장 그 바깥 건물에 서 있게 할게요, 제가. 예. 방망이로 때리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아니, 방망이가 때리면 안 되지. 예. 민심의 방망이가 이런 게 있다. 예. 보이지 않게 당신들을 때릴 것이다. 그 상징적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 하여간 펜앤마이크가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예, 장시간 직격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연락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